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진행하는 난청, 즉 유전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선천성 난청이라고도 부르는 유전성 난청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에 다양한 정도로 전파되어 청력 손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다국적 제약회사인 릴리의 산하 기업인 아코스에서 유전성 난청 치료제인 AKOTOF가 이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1세 유전성 난청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한 결과 한 달 만에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청력이 회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이 치료법은 오토펠린 유전자 변이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부의 소리가 달팽이관에 도달하고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움직임에 따라 청신경절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소리를 전달하는데, 오토펠린은 이러한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와 청각신경섬유 사이의 글루타메이트 전달 시냅스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아무리 달팽이관이 정상이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도 막상 청신경절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난청을 청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달팽이관은 정상인데 청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팀은 청신경병증으로 난청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의 86%가 오토펠린을 생산하는 OTOF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오토펠린 이상으로 생긴 난청의 경우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와 청신경절 간의 시냅스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호흡 이식을 통해 청신경절을 직접 자극하면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개발된 AKOTOF 약물은 인공호흡 이식을 하지 않고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약물입니다.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어 많은 청신경병증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 없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천성 난청은 인간의 감각기관 장애들 중 가장 흔하며 대략 500명당 1명에서 태어날 때 심한 난청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선천성 난청의 50에서 80% 정도에서 난청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유전성 난청은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성, 지연성, 후천성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난청 이외의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증후군성으로,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 비증후군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상이 어느 유전자에 있느냐에 따라 상염색체 우성, 상염색체 열성, 성염색체성, 미토콘드리아성, 복합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선천성 난청의 주 원인인 유전성 난청은 비증후군성이 70%, 증후군성이 30%가 원인으로 대부분이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 비증후군성 난청입니다. 증후군성 난청은 다른 이상과 같이 동반되는 난청인데 선천성 난청들 중 30%로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관련된 증후군만 400여 개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와덴버그 증후군, 팬드레드 증후군, 알포트 증후군, 어셔 증후군 등 외에도 다양한 증후군성 난청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성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증후군성 난청의 대략 80%에서 상염색체 열성 유전, 20%에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보입니다. 그에 매우 적은 비율로 성염색체성 미토콘드리아 이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델의 법칙 들어보셨죠? 상염색체 우성 유전인 경우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는 유전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상이 발생하고, 상염색체 열성 유전인 경우 둘 다 문제가 있어야 비로소 이상이 발생합니다. 유전성 난청의 경우 80%에서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 둘 다 동시에 같은 상염색체 이상이 있어야 비로소 아이가 선천성 난청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는 난청을 일으킨다고 확인된 유전자 목록입니다. 굉장히 많죠? 아직도 새로운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느 유전자의 이상인지 알려주는 명명법은 비증후군성 난청을 의미하는 Non-Syndromic Deafness의 접두사 DFN을 기반으로 DFN 뒤에 A가 오는 것은 우성 유전을 의미하고 B는 열성 유전,
그리고 X는 성염색체 연관 유전을 의미합니다. 뒤에 붙는 숫자는 이상 유전자 위치의 발견 순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필린 단백질의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명칭은 DFNB9으로 비증후군성 난청이면서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고 9번째로 발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유전성 난청에 관한 최신 정보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유전성 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9일 현재 비증후군성 난청 유전자는 150개, 이 중 상염색체 유성은 63개, 열성은 83개, 성염색체 관련은 7개, 미토콘드리아 관련은 9개, 청신경병증 관련 유전자는 5개로 나와 있네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차이를 못 느끼다가 나이가 들수록 동안인 친구도 있고 또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친구도 있죠. 친구들과 같이 클럽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어떤 친구는 귀가 오랫동안 먹먹해서 이비인후과를 갈까 고민을 하고 어떤 친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음성 난청 동물 모델로 다양한 종류의 마우스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C57 마우스는 CBA 마우스보다 소음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57 마우스는 CDH23 유전자와 관련된 진행성 뇌유모 세포의 결함으로 조기에 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에서는 스웨덴과 폴란드로 인해서 소음에 가장 취약한 10%와 가장 내성이 강한 10%의 근로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산화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 하나인 캐탈라이즈 진 CAT의 변이가 소음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 밖에 다양한 유전자들이 소음 감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인종으로는 백인이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난청이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화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역시 다양한 유전 변이 등이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소음성 난청 혹은 노화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더더욱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소음 노출을 삼가하고 직장 역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화통화가 많은 부서는 피해야겠죠. 또한 평소 코엔자임 Q10이나 은행잎 추출물 등 귀 관련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종류의 난청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으로 충분히 청각 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유전자 이상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경병증의 여러 원인들 중 하나인 오토펠린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 소식과 함께 선천성 난청을 일으키는 유전성 난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 중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유전과 관련 없는 선천성 난청이 50%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유전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80%가 상염색체 열성 유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자식도 역시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날까봐 걱정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해서 필요한 경우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치료받는다면 얼마든지 또래 아이들과 동일하게 듣고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